네, 안녕하세요. 이근아입니다. 이렇게 민망하지만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예전에 UX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가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UX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하는지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그때 발표를 조금 재구성해서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그때 했던 내용들을 많은 사람하고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부담 없이 한 15분 정도 들어주시면 대충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UX가 적용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드린 말씀은 UX인데 사실 UX에 대한 정의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UX 쪽에서 일을 하다가 느낀 제 스스로의 UX에 대한 정의는 그냥 냉장고 맨 아래 칸에 우유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그 우유를 항상 냉장고 맨 아래 칸에 주로 넣어두셨어요. 아래 칸 혹은 그 위 칸. 그 이유는 사실 제가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그냥 제 스스로 먹기 쉽게 어머니는 물론 우유 꺼내기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우유를 좀 자주 먹기 때문에 우유를 좀 쉽게 꺼낼 수 있게 맨 아래 칸에 넣어두시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유를 먹었는데 키가 크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나마 우유를 먹어서 이 정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사실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UX는 간단합니다. 사실 사용자에 대한 배려예요. 그 사용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알아서 사용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배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UX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X는 사실 우리가 흔히들 디자인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UX는 꼭 디자인의 영역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자든 개발자든 디자이너든 항상 자기 역할을 하는 와중에 사용자에 대한 배려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그 UX에 대한 누구나 UX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UX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무에서의 UX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들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UX를 하기 위해서는 뭐 UX를 한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굉장히 사용자들 많이 만나고 리서치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많은 방법론들이 있죠. 뭐 카드 소팅이나 아니면은 뭐 와이어 프레임이나 페이퍼 프로타이핑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 그 사용자의 집을 찾은 홈 비지팅이나 FGI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실무에서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휴즈플로우라는 직장에 있을 때 비타민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이거는 뭐 그쪽에서 보안상 자료를 이제 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명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크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에서 가칭으로 부르도록 하죠. 스타크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에서 의뢰를 해왔습니다. 비타민이라는 자기들 그 회사 내에 쓰는 시스템이 있는데 굉장히 사용률이 낮고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한다. 이거를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개발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미지가 깨졌네요. 그 당시 제가 휴즈플로우에서 맡았던 역할은 기획자이자 UX 컨설턴트였어요. 뭐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이름인데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거기서 했던 거는 제가 그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고 첫 번째 했던 일은 간단해요. 그냥 사용자에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뭘 물어봤냐? 너네 왜 그 비타민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뭐가 불편한지, 그들이 원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사실은 그 스타크 인더스트리에서는 저희한테 이미 의뢰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기능을, 피처를 다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달라. 근데 사실 저희는 그거를 사용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다는 제의를 했고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문조사,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돼요. 사용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그때 한 몇천 명이 되는 사용자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했고 또 몇백 명에게 답변을 받아서 그룹별로 또 서베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간단하죠. 근데 서베이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대략적인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사실은 깊은 정보는 알기 힘듭니다. 서베이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성실하게 답변을 했거나 특이한 답변을 한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FGI를 진행을 합니다. FGI 복잡할 것 같지만 간단해요.
한 명 사회자 모더레이터가 한 명 있고 정말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보면 돼요. 사실 이런 UX에 대한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그냥 지금 당장 혹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시는 분들이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용자들을 모아놓고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주로 하시는 업무는 뭐냐?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다. 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저희는 이것까지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비타민을 어떻게 쓰고 있길래 어려움을 느끼는지 더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개별 초청을 해서 유저빌리티 테스트를 하죠. 유저빌리티 테스트도 굉장히 뭐 복잡한 것 같아요. 뭐 아이 트래킹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과정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카메라로 사용자의 얼굴을 보고 사용자의 행동을 옆에서 관찰하면서 간단해요. 이메일을 보내보세요. 아니면은 뭐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그런 태스크를 주고 사용자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는지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지를 관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과정까지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가 나오게 되죠. 아, 이 비타민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구나. 그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구나라는 걸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타겟은 아마 3명에서 5명 그 정도면은 그 대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가상의 인물을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상의 인물을 사무실 한쪽 벽면에 붙여놓으시고 항상 고민하시는 겁니다. 디자이너든 개발자든 기획자든 과연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가 정말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을 지닌 사람이 재미있게 혹은 편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인가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내내 함께 고민해 본다면 그것도 굉장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달가워하는 갑업체, 클라이언트 업체나 보스들은 없어요. 뭐 만약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기획자가 사용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실 달가워하는 대표자 혹은 클라이언트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간단하죠. 이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머니와 타임이 소요가 돼요. 사실 프로젝트라는 거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돈이 있는 건데 이 과정들이 들어가면 이 앞에 이런 리서치 과정이 2주, 한 달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이 돈이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들이 많이 생각되곤 해요. 이거 없어도 결과는 나오니까. 하지만 이 리서치 과정 제가 프로젝트를 많은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느낀 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 얘기는 하면은 한도 끝도 없지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개발을 한번 해보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내용일 거예요. 프로젝트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여러 사람이 회의를 합니다. 내 생각엔 이런 기능이 들어가야 해. 그럼 다른 사람이 태클을 겁니다. 내 생각엔 그거 아니야. 지금 요즘 추세는 이런데 내 생각엔 그거 아니야. 이거보다는 내 생각엔 이런 게 더 좋아. 내 생각엔 어때? 내 생각엔 이런 싸움이 정말 끊임없이 회의 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이 돼도 계속 싸우는데 결론은 안 나요. 왜냐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자, 힘들게 우리가 몇 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결론을 냈다고 치죠. 이 회의의 결론은 항상 같아요. 그 마지막엔 보스가 나타납니다. 대표가 나타나서 이거 내 생각이 이렇지 않은데 갈아엎어.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나타나서 내 생각엔 이거 아닌데요. 다시 기획해 주세요. 결국은 이 말에 그 수많았던 회의는 사실 뒤집어지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보스니까.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스가 이런 멘트를 할 때, 클라이언트가 이런 멘트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말을 디펜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용자들은 제 생각이 아니라 사용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결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서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물론 이제 보스의 말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리서치 과정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사용자의 의견을 물었을 때 사실 그 프로젝트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사용자들의 그런 의견을 수집하지 않고 시작된 프로젝트는 결국 남의 의견에 의해서 중간에 왔다 갔다 좌지우지 흔들리다 보면 결국은 누구도 원치 않았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 웬만한 프로젝트에서 항상 반복되는 내용들이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많이 공감하고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유저한테 물어보세요. UX는 그게 시작이에요.
그냥 유저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묻지 마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자기 스스로 고민한다기보다 그냥 편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저에게 물어보세요. UX는 당신이 아니에요. 결국은 유저의 생각, 유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UX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1부를 끝내고 2부에서는 지금부터 다시 드린 말씀은 그래 알겠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UX를 그렇게 리서치한다고 어떻게 결과물이 달라질지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2부에서 제가 말이 좀 꼬이네요. 2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볼 텐데 많이들 착각하신 내용이 UX랑 UI가 뭐가 다른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UI는 사실 큰 UX의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디자인에 포함된 정말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더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그 비타민이라는 아까 그 얘기했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중요한 이슈는 비타민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이슈 트래커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기존 비타민의 프로그램에. 이슈 트래커는 아마 개발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슈 트래커는 뭐냐면은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슈가 생겨요. 기획자가 기획을 해서 개발자한테 넘기면 개발자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거 개발 이거 불가능해. 혹은 기획이 좀 잘못돼서 그런 이슈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이슈 트래커를 통해서 이슈를 오픈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기획을 했는데 이메일 보내기 버튼을 기획 쪽에서 보내기 버튼을 제대로 기획을 안 해서 넘겨줬어요. 그러면은 제가 개발자라면 이런 이슈를 만들죠. 봤는데 파워포인트 몇 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이메일 보내기 버튼이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이메일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슈를 오픈합니다. 오픈을 하고 뭘 정하냐면은 담당자, 어사이니를 결정을 해요. 이거 홍길동님 해결해주세요. 왜냐면 홍길동님이 기획자니까.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중요도를 프라이어티를 뭐 미디움, 하이로 설정하고 언제까지 해결해주세요. 듀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를 오픈으로 하고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서 이슈를 올립니다. 그럼 이 이슈는 이메일을 통해서 그 홍길동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홍길동은 이 이슈 트래커를 보면은 이근하라는 사람이 이슈를 오픈했구나. 그러면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제가 기획한 게 아니에요. 홍길동이. 그러면 이슈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어요. 이거 죄송한데 제가 기획한 거 아니에요. 뭐 저기 허연우님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래서 담당자를 어사인을 허연우님한테 변경합니다. 그럼 허연우님이 그걸 다시 보고 제가 기획을 잘못했네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수정한 후에 다시 이슈를 다 수정했다고 해서 리졸브드로 스테이터스를 바꿉니다. 그럼 그게 다시 처음에 오픈했던 저한테 알림이 오죠. 저한테 알림이 와서 허연우님이 이슈를 해결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고 이슈가 맞게 해결이 됐구나 하면은 이제 이슈를 클로즈하고 혹시나 잘못 해결됐으면 다시 제가 오픈을 해요. 자, 결국은 이슈 트래커는 간단해요. 어떤 특정의 개발하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해결이 됐는지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슈 트래커 굉장히 중요해요.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근데 참 귀찮은 과정인데 이게 없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도대체 우리 예전에 기획했던 거 그거 왜 변경됐던 거지?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히스토리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 뭐가 발생했을 때 뭔가 기획이 바뀌고 개발 방향이 바뀌는 것들은 다 기록을 남기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 트래커는 사실은 번거롭지만 반드시 써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 이슈 트래커 써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만만치 않아요. 뭐가 생길 때마다 이슈를 여기다 기록을 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비타민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온갖 영어에 사실 쓰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기획자도 써야 되고 개발자도 써야 되고 테스터도 써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 들어온 건 이슈 트래커를 너무 쓰지 않는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안 쓰냐. 이걸 좀 더 잘 쓸 수 있는 상태로 좀 바꿔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UI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간단해요. 너무 어렵다. 좀 디자인 바꾸고 서브밋 버튼이랑 캔슬 버튼을 좀 중요하니까 뭐 강조를 하고 버튼을 좀 키우고 좀 잘 쓰지 않는 것들은 좀 숨기고 그래서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디자인을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만 사실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UX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해요. 한 장 빼면 그렇게 UI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UX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그런 리서치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런 리서치 과정을 저희도 거쳤고요. 거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슈 트래커를 왜 안 쓰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슈가 생기면 주로 이슈 트래커로 하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로 이슈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발자가 개발을 하다가 이슈가 생기면 담당 기획자한테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써서 이거 이상한데 좀 바꿔달라 꼭 직접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냥 전화가 일단 편하고 이메일도 그냥 보내기가 편하고 익숙하기도 하고 또 왠지 그냥 이슈 트래커에 남기면 뭔가 직접 전달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피드백도 빠르지가 않다는 거죠. 이슈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전화로 뭔가 의뢰가 들어오면 좀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슈 트래커에 올라와 있으면 그냥 한번 보고 마는 거죠. 나중으로 미뤄두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이메일과 폰을 여전히 이슈 트래커가 아닌 이런 방법으로 이슈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슈 트래커는 뭐 새로운 기능은 아니에요. 그들한테 엄청난 일에 도움을 주는 그런 툴도 아니에요. 그냥 커뮤니케이션 툴의 일종이었어요. 이메일과 전화랑 마찬가지로 이슈 트래커 역시도 그냥 일종의 개발자랑 기획자, 개발자랑 테스터, 기획자랑 테스터가 서로 의견을 오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의 툴의 일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툴들 한번 볼까요? 맨 왼쪽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잘 안 나고 가운데가 SMS고 세 번째가 트위터고 첫 번째도 뭐 야후 메신저 같은데 기존 일반 사용자들이 있는 커뮤니케이션 툴들은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런데 회사에서 쓰는 커뮤니케이션 툴인 이슈 트래커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사람들이 느끼는 이슈 트래커는 뭔가 이 이슈를 히스토리를 남기고 그런 엄청난 기능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툴인데 왜 그렇게 복잡한 모습을 하고 있고 복잡하게 나에게 부담을 줘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사람들이 느끼는 이슈 트래커라는 건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툴에 불과하다면 최대한 UI를 그 느낌을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툴과 비슷하게 가자. 그래서 물론 이거는 실제 구현된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이슈 트래커를 이런 형태로, 이런 컨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슈를 오픈하면 특정한 사람에게 메시지가 가듯이 이런 UI, 이런 느낌으로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툴의 그런 느낌을 그대로 그리고 그들의 그 커뮤니케이션 툴에 익숙한 사용자들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그대로 살려주는 좀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사실 여기에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능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닐 때 변경하는 거거나 이슈를 오픈하고 클로즈하고 다시 오픈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슈 트래커 사용량이 늘었고요. 이 프로젝트가 한 후에 엄청나게 굉장히 놀랄만하게 이슈 트래커 사용량이 늘었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붙긴 했지만 결국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사용자들이 그 툴을 어떻게 느끼는지는 사실 UI보다는 더 깊게 들어가서 사실 리서치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이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좀 더 깊게 안다면 단순한 UI 그 이상의 기획과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예 하나만 더 드릴게요. 죄송해요. 자꾸 다음 장에 있는지 깜빡을 해요. 깜빡하네요. 오래된 발표 자료라. 결국 왼쪽에 금메달을 딴 경기장에 있는 김연아나 행사장에 참석한 김연아나 같은 김연아입니다. 유저도 마찬가지예요.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나 집에서 인터넷을 하는 사용자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용자나 다 같은 사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어차피 업무니까 그렇게 뭐 쉽지 않아도 돼. 그냥 복잡해도 되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같습니다. 그들의 밖에서의 경험이 결국은 직장에서도 이어지고 그 경험을 스무스하게 이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훨씬 더 사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데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할게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 ERP 시스템 많이 쓰시죠? 보통 ERP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출퇴근 관리하고 뭐 휴가 올리고 하는 것도 보통은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런데 그 ERP 시스템을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귀찮습니다. 사실 결제를 올리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아요. 근데 그 당시 휴즈플로우에서 그 저희 대표님이 내셨던 의견이었는데 그런 거 너무 귀찮다. 우리 어차피 휴즈플로우는 한 열 몇 명 되는 벤처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 메신저나 SNS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항상 뭔가 휴가를 하고 휴가를 올리고 출근을 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 ERP를 해야 되고 뭔가가 좀 불편한 느낌을 받으셨는데 대표님이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차피 메신저에서 이런 대화를 항상 한다. 팀장님 저 다음 주 수요일날 월드컵 응원으로 휴가 좀 쓰려고요. 그럼 팀장님 제가 답변을 하죠. 네 그러세요. 푹 쉬고 열심히 응원하세요. 그리고 저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런데 휴가 ERP에 들어가서 다시 결의 신청해 주세요. 하면은 또 결의 신청하고 제가 또 승인을 하고 또 결제 올리고 결제를 하고 그 과정들이 결국은 저는 메신저로 허락을 했는데도 그 과정이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커뮤니케이션을 두 번 하고 있는 거랑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개선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해서 메신저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팀장님 저 다음 주 수요일에 월드컵 휴가 응원으로 샵 휴가 좀 쓰려고요. 라는 메시지를 날리고 팀장님 제가 샵 네 그러세요. 푹 쉬고 열심히 응원하세요. 하면은 그냥 이 과정으로 끝이에요. 이건 ERP랑 연동이 돼서 이 사람이 휴가 신청을 하고 제가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이거는 자동으로 대표님한테 결제가 들어가고요. 사실은 기존에 중복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던 커뮤니케이션은 이미 커뮤니케이션 안에 포함됐던 내용들이 사실은 또다시 ERP에서 중복돼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됐던 것들인데 그거를 한 과정으로 줄인 거죠. 이거는 출근에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출근할 때도 우리 트위터나 뭐 그 당시에 미투데이 많이 썼었는데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출근길에 출근하다 보니 뭐 술 취한 아저씨를 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나는 출근했다는 얘기를 SNS에 하는데 또 출근을 ERP에 들어가서 올려야 돼서 그런 게 너무 귀찮아서 결국은 미투데이에 환상적인 혼다의 프리킥과 함께 샵 출근 올리면 이게 그냥 출근 신청이 되는 거였어요. 뭐 이런 프로젝트들을 또 내부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결국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UI는 사실 UX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UI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UX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UX를 좀 더 이해하시려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말했던 대로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사용자한테 물어보세요. 그 안에 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답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니즈를 그냥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만든다면 그냥 단순한 유저들을 모으는데 그칠 거예요. 결국 니즈를 만족시키면 유저들은 모을 수 있지만 단지 거기서 그칩니다. 하지만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면 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드세요. 물론 저도 못하고 있지만 그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면 사용자들을 팬으로서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이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인데 영상을 함께 보시기 전에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공유하는 이유는 사실 저도 못하고 있어요. 저도 서비스를 준비하려고 하니 항상 그 시간과 돈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굳이 그런 리서치 과정이 필요한가라는 고민도 들고 해서 그 과정을 생략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하지만 물론 사용자들에게 물어보고 한다고 해서 서비스가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만으로 서비스를 만드셨을 때는 훨씬 더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용자들 말을 듣는다고 성공할 가능성이 뭐 얼마나 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분명히 그 안에는 놓치고 있던 답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몇 년간 그런 UX 파트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고 제가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좀 사용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보여드릴 영상은 사람들이 너무 계단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에스컬레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에 옮긴 그런 영상입니다. 단지 UI적인 측면을 생각했다면 계단에 진입하는 데를 좀 더 뭐 편하게 한다거나 에스컬레이터 진입하는 데를 좀 숨겨놓는다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들이 해결한 방법이 좀 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그런 고민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 보면서 오늘
네,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제가 지금 저도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같은 거를 뭐 일부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혹시 저랑 생각을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 저와 혹시 같이 한번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재미있는 뭔가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개발자 혹은 뭐 디자이너 혹은 뭐 어떤 분이라도 있으시면은 샤플리294 골뱅이 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